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안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이 약속 일부를 어겼다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최종 타결을 기대했던 금융시장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안개 속에 빠진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10일 날 타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유력 매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가는 분위기로 갔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들, 저희가 이제 보통 이걸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좀 특이한 행동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예.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추측해 보건대는 이게 아마 요번에 이제 그 지난 10차 베이징에서 있었던 이제 내용을 이제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그 내용에 이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적지재권 관련 강화라든지 단 기술 이전 강화 내용들이 들어간 이제 법적 내용인데 그게 이제 중국이 지난 전인대 때 외상투자법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것들이죠. 법을 제정을 해라. 근데 중국이 법을 제정하는 게 전인대라는 게 이 기간 안에 정해지는 건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갔었고 또 이제 타이밍이 좋았죠. 미국 경제의 또 수치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경고한 추가 관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네. 기존에 부과된 관세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좀 저는 보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좀 급조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순간적이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행정 명령 조치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10일 날 한다는 건데 일종 협박용에 가깝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중국이 이제 340억 달러,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작년이죠. 7월 6일 340억 달러, 그다음 8월 23일 날 160억 달러 서로 이제 25% 치고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2천억 달러 하는데 이게 이제 10일부터 그러니까 10%에서 이제 올리겠다는 거, 25%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는 이게 3,250억 달러도 지금 20% 올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미국 통계 기준을 좀 보면 이게 작년에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이 한 5,395억 달러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한 더하기를 해보면 340억 달러, 160억 달러, 그다음에 2천억 달러, 그다음에 3,250억 달러 더하면요 5,7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기들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좀 안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금요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뭐 부과되지 않은 뭐 3,250억 달러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로 간다라면 이게 점차 소비재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받는 파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이 트럼프의 속내를 좀 들여다본다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뭐 꼭 협상 타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타이밍이 잘 맞았다. 이게 5월 5일 날 이렇게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5월 3일 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노동부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 실업률이 정말 반세기만 일어날 만한 그 50년에 가장 낮은 수치 3.6%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했었고요. 상무부도 1, 4분기 GDP 성장률 3.2%. 그러니까 딱 시기적으로 딱 해볼 만한데. 근데 이걸 이제 자기의 미국 경제 이제 성장을 믿는 거죠. 야, 이게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보고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올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 경제가 왜 튼튼했느냐 봤을 때 이게 뭐 이제 우리 고용 문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게 우리 아메리칸 퍼스트, 이게 제일 마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부르키겠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들어와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진 성과가 났다라는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친기업 정책을 썼죠. 법인세율도 35%에서 21%로 단위세율로 하면서 기업 투자도 확대됐고 그다음 일자리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트럼프 속내 부분에서는 그때 솔직히 마음이 좀 불안할 겁니다. 왜 일단은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만만치 않고 실제 또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이게 무역 불균형을 잡겠다고 한 건데 불균형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 내수가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 대외 무역적인 부분에서는 이 받아보는 이 결과 성적표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속내가 좀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타이밍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이미 합의했던 것을 뒤집었다, 뭐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갈등을 빚은 걸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상투자품 중국은 했다, 근데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10차 내용에서 보고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게 이번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사실 그것 말고도 계속 쟁점되는 이슈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예를 든다면 이게 관세 원상 회복하는 시점도 중국은 바로 해야 된다는 거고 미국은 단계별로 하겠다. 네가 하는 거 보고 하겠다. 너가 안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정담할 수 있겠는지. 그럼 내가 다시 계속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냅백에 대한 부분들도 안 맞는 거고. 예. 뭐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는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돈을 벌기 위한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 친환경적인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자꾸 뚫으려고 할 것인데 예. 이게 중국 시장 자체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외자 지분이 50%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걸 올려야 되는 부분들.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중국도 조금씩 이제 하겠다. 근데 단계적인 것들이죠. 근데 중국은 좀 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더 이제 그것을 시기적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장 큰 게 이제 보조금, 국영기업 보조금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은 자꾸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 당신들이 이게 말은 이 오픈 마켓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외국 기업들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변장하고 있는 거다. 예,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당신들이 중국이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이런 입장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미국도 뭐 혁신 전략, 일본도 지금 뭐 일본 제형 전략, 뭐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도 인더스트리 4.0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양보가 안 될 거라 보고 만약 이것을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협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타결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예. 중국도 이 어느 정도의 조금은 룸을 좀 만들어 놓을, 그러니까 미국도 만들어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중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죠. 네. 일단은 간다고 그랬죠. 90일 간다고 했고 일단은 뭐 그다지 조급해하는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뭐 일단은 그 루어 부총리도 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뭐 대규모 협상단이야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지금까지 왔을 때는 한 80, 90% 이상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합의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기사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자 해지. 결국 두 정상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원점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가 다 왔기 때문에 고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라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게 원래 10일 날 타결을 하고 6월 말에 G20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이게 두 정상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과교적인 역할이 진행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좀 이 기분 나쁜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이 협상단 규모를 축소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기존에 다 문구를 다 준비했고 다 했는데 이제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봐야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자기 입장 나도 꼭 기분이 그렇게 좀 얽매이지 나빴다는 않겠다. 걸, 예. 그다음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예, 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재개 우려에 금융시장도 좀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날 폭락했던 중국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게 결국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나 결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국만 지금 이긴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내상이 심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중국이 더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미국도 이제 결국 미중 이 타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가지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수출 부분에서 중국 전체 수출에서 이
특히 민영 수출, 민영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7% 정도 됩니다. 예. 때문에 이 수출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속적인 평가 절상 압력, 미국의 압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대량 자본 유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통해서 이 무역 전쟁을 계속 막는다, 이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는 팽배해 있을 것이고요. 계속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탈중국화 될 경우 이제 글로벌 전체 밸류체인 공급망에서의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점차적으로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마찬가지인 부분.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적인 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예. 예. 미중 관계가 또 삐걱거리면서 그 중간에 낀 우리나라도 좀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네. 우리는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사실 그 고래 사업을 세우던 드신다는 것들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크게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타결이 되든 타결이 되지 않든 우리한테는 다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좀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고, 그런 데다가 우리 지금 자동차 또 지금 가동률 중국에서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고, 글로벌 수요 반도체 소비력도 안 좋은 상태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금융 서비스 분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5일이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중국이 이 44조 달러에는 이 금융 시장을 좀 풀었습니다. 12개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안화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 산업군들 좀 공급 체인망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는 좀 5년 후를 준비하는 우리 밸류체인을 좀 다시 짜는 판을 좀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미중 간의 전쟁은 무역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패권 싸움으로써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중간에 끼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자체적인 이 사업 밸류체인을 좀 더 구성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